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간의 개입 없이 차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심지어 차 안에서 사람이 영화를 보거나 그냥 잠을 자도 차가 알아서 운전을 다 합니다. 총 6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기술력으로는 레벨 5 사용하는 택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벨 2에서 3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만큼 많이 쓰이게 됩니다. 지금 레벨 2에서 3 정도 수준인데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난리죠. 지금도 이 정도인데 자율주행차가 더 보급이 되고 레벨이 올라가면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자동차의 대세는 자율주행과 전기차로 기울었기 때문에 점유율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도로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아마 우리가 도로에서 흔하게 볼 정도가 되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약 50조에서 2026년에는 75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대 성장률도 12.5%로 모든 반도체 분야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내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NXP 반도체, 인피니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이 정도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외국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도 엑시노스 오토라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긴 한데 점유율이 너무 낮아서 존재감이 사실 없죠. 삼성이 자동차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것만 봐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업체인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NXP 반도체를 인수하게 된다면 단번에 차량용 반도체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역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이 최고죠. 어떤 사업에 진출하고 싶다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이미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를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사실 구글도 유튜브를 그래서 인수를 한 거죠. 사실 삼성이 지금 현금 110조를 들고 있기 때문에 NXP 반도체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몸값이 아마 지금 거의 50조 정도 할 텐데 솔직히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삼성전자라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특성상 항상 고온과 저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엄청 좋아야 되고요. 오류도 없어야 됩니다. 사소한 오류라도 발생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겠죠. 실제로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특히 아주 잘 만들죠.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D램은 임시 저장,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영구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D램과 고용량 낸드 플래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 한 대에는 D램이 약 80GB, 낸드 플래시가 1TB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는요, 일반적으로 4기가에서 12기가의 D램이 탑재됩니다. 며칠 전에 정식으로 출시된 갤럭시 S21에는 12GB의 LPDDR5 메모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솔직히 스마트폰의 12GB 램은 굉장히 큰 용량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21이 최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램 용량도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은 10기가 이하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데스크탑 PC도요. 보통은 램 용량이 16기가에서 아주 많아야 32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성능 PC와 비교해도 자율주행차는 상당한 양의 D램을 필요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율주행차의 보급률이 올라갈수록 D램의 수요량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세계 1위 D램 업체인 삼성전자는 자율주행차의 최대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일단은 기본 단위 자체가 일반 PC나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크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낸드 플래시도 1TB면 기가바이트로 환산하면 1024기가바이트거든요. 갤럭시 S21의 낸드 플래시 용량은 128에서 512기가바이트까지 있으니까 최소 2배에서 8배까지 자율주행차의 용량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D램과 더불어서 낸드 플래시 업계도 자율주행차에 상당한 수혜를 보겠죠. D램과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 글로벌 점유율 1위도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자율주행차나 스마트폰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단지 용량을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사실은 자율주행차에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바로 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3대7로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30%를 차지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NXP 반도체를 인수하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다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어느 정도 강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차량용 반도체는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성장률이 매우 높고요.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미 먹을 만큼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게 별로 없는 것을 가지고 단물을 쪽쪽 빨아먹었다고 하는데 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는 단물이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차량용 반도체도 세계 최강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한 데다가 파운드리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계속 1위를 하면 되고요. 파운드리는 현재는 TSMC에 이어서 세계 2위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거의 TSMC와 버금가는 최강자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지 센서도 현재 2위지만 소니를 거의 따라잡은 상태고요. 조만간 1위 탈환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인데 분명히 먹거리가 아주 풍부한 시장이란 말이죠. 비록 엑시노스 오토를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존재감은 거의 없는 상태고 현실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이 정말 많다면 NXP 반도체 같은 기업을 인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심지어 삼성 SDI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즐을 맞춰보면 삼성전자가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굉장히 최적화된 기업입니다. 그동안 제가 파운드리를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차량용 반도체와 이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도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별로 체감이 안 됩니다. 워낙에 보급률이 낮아서 사실 자율주행이 정말 큰 돈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길게 하는 거니까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거고요. 30년, 40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차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인 건데 이렇게 엄청난 먹거리 시장을 삼성전자가 탐내지 않을 리가 없을 겁니다.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NXP 반도체를 인수할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삼성전자가 무슨 깨작깨작대는 수준이 아닌 자율주행차로 떼돈을 벌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아직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주가의 반영도 거의 안 됐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관심 밖에 있을 때 부지런히 주식을 담아 놓으면 언젠가는 포텐이 터져주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런 기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주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은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테슬라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많이 사 모은 사람이 대박이 났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분야가 있고요. 저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자율주행에 대한 공부를 더 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